네, 계속해서 1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가 20스퀘어미터,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가 50스퀘어미터, 방호 공간 최적이 30스퀘어미터, 30큐빅미터인 장소에 국소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저장할 소화 약재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단위 소화 약재량을 보니까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죠. 그래서 방호 공간 1체적미터당 이제 소화 약재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소화 약재 종별에 따른 라지 X와 라지 Y의 수치에서 라지 X의 수치는 5.2고 Y의 수치는 3.9로 하며 여율 K는 1.1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분말 소화 약재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 X, 라지 X와 라지 Y 그 수치가 있습니다. 상수 수치가 있는데, 자, 먼저 이것보다는 이제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분말 소화 설비에서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방호 공간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방호 공간. 예. 자, 방호 공간이 무엇인가? 방호 공간. 예. 자, 방호 공간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국소 방출 방식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직류면체가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직류면체가 있다라고 봤을 때 방호 공간이라는 것은 방호 대상물로부터 이제 상하, 좌우, 위에 0.6m씩 띄운 공간을 우리는 이제 방호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측에 이쪽에 이제 0.6m를 띄우고, 이쪽 좌측도 마찬가지 이제 0.6m를 띄우고 0.6m. 그다음에 위도 마찬가지 이제 위도 0.6m를 띄워서 여기에 해당되는 최적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최적이 바로 이제 방호 공간입니다. 예, 방호 공간. 자, 그럼 바닥은 아니죠. 바닥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위에서 이제 평면상으로 볼 경우에 평면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호 대상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측에 좌측에 이제 상하 이렇게 전부 다 이제 0.6m씩 띄운 공간의 최적을 우리는 이제 방호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고 위에 윗부분까지 이제 그 공간 최적을 우리는 이제 방호 공간이라 하죠. 방호 공간. 그래서 이제 방호 대상물에서 소방 대상물에서 이제 0.6m 떨어진 공간의 최적을 우리는 이제 방호 공간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최적을 구하려면 소화 약재량은 이제 Q 곱하기 이제 V 곱하기 이제 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Q는 이제 방호 공간 1큐빅미터당 소화 약재량이 이제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킬로그램. 네. 방호 공간 1체적미터당 이제 킬로그램인데, 자, 요거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x-y의 라지 a분의 이제 스몰 a가 되겠습니다. x-y분의 이제 라지 a분의 스몰 a가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개수값이 자, x 값이 있고 이제 y 값이 있는데 제1종부터 해가지고 제1종, 2종, 3종 갖고 제4종 이렇게 약재량에 따라서 상수값이 바뀝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x값하고 이제 y값을 지어줬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x값이 5.2, 제 1종이죠. 1종. x값이 5.2고 이제 y값이 이제 3.9가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제 1종이고 제 2종하고 이제 제 3종은 같습니다. 제 2종하고 제 3종은 같은데
3.2하고 3.2하고 이제 2.4가 되겠고, 제 4종은 2.0하고 이제 2.0하고 이제 1.5가 되겠다. 1.5.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기 쉽게끔 x 값하고 y 값을 줘놨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이제 x 값에다는 이제 5.2, y 값에다는 3.9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지 a하고 이제 스몰 a가 있는데, 자, 라지 a는 이제 방호 공간에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이건. 자, 이건 이제 방호 공간에 이제 둘러싸인 이제 벽면적이 되겠고, 자, 방호 공간에 둘러싸인 벽면적. 요 라지 A 같은 것은 방호 공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0.6m 떨어진 공간 있죠. 여기서 떨어진 거리. 자, 요 벽면. 자, 요 벽면. 여기 벽면, 여기 벽면, 자, 여기 벽면, 자, 여기 벽면이죠.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면적. 자, 높이는 우리가 이제 여기 방호 대상물이 예를 들면 1m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자, 1m에다가 0.6을 정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1.6m가 되죠. 자, 요렇게 이 높이. 자, 요 높이로 벽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1.6이고, 이쪽에 예를 들면 한 10m다. 한쪽의 벽면이. 그러면 1.6 곱하기 이제 10을 하게 되면 이제 벽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x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이다. 방호 공간에 둘러싸인 벽면적이 되겠다. 자, 이거 라지 a 같은 것은 벽이 실제로 설치돼 있건 설치되지 않았건 간에 벽면적을 계산해야 된다. 라지 a는 무조건 벽면적을 계산을 해야 된다. 네? 벽면적을. 자, 예를 들면 이제 정육면적으로 계산해서 가로 세로가 이제 1m고 높이도 1m, 자, 세로도 1m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 벽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지. 네. 자, 이 폭도 1m이기 때문에 이 폭도 1m면은 0.6 더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지. 1.2. 그러면 이쪽 벽면의 면적은 1.2 곱하기 이제 여기 높이 1.6을 해서, 자, 요렇게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다. 양옆에 딱 똑같이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해서 이제 합산한 면적. 벽이 설치되지 않았건 간에 그 면적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 라지 A가 그렇고. 자, 여기 스몰 A는 이제 방호 대상물에 둘러싸인 이제 벽면적을, 자, 방호 대상물에 둘러싸인 벽면적을 우리는 이제 스몰 a가 되겠다. 스몰 a. 네. 그러면 이제 방호 대상물, 예를 들면 이게 방호 대상물인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벽이 없을 수도 있어. 벽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이거 라지 A 같은 거는 이제 방호 대상물에 둘러싸인 실제로 설치된 벽면적. 요거는 이제 실제로 설치된 이제 벽 면적이다. 벽 면적. 자, 라지 A 같은 것은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벽이 다 둘러싸 있다라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A는 다 면적을 계산해 줘야 되고, 스몰 a는 이 방호 대상물에 벽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만 계산을 해준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건물에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자, 이렇게 코너 부분에 이제 여기 방호 대상물이 있을 수도 있지. 자, 이런 곳에 있을 수 있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벽면적이 포함돼 있지. 그러면 스몰 a를 계산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한참 떨어져서 여기 중간에 있다. 예를 들면 방호 공간 0.6m를 지나서,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이제 벽이 실제로 없죠. 벽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스몰 a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지, 제로. 예. 그래서 요 라지 x하고 이제 요 스몰 y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약재량의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라고 보면 돼. 자, 예를 들면 스몰 a가 제로다. 스몰
스몰 a가 제로게 되면 요 값이 어떻게 되겠어? 0이 되죠? 자, 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최대 5.2가 되는 거고, 최대 5.2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a하고 요거 스몰 a하고 라지 a 값이 똑같다. 예를 들면. 그럼 1이지? 그러면 y가 이제 3.9니까 이제 5.2에서 3.9를 뺀 만큼만 가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여기 라지 a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다 제로기 때문에 최대 5.2가 되는 거고, 최대 5.2. 단위 최적당 최대 5.2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벽면적이 있다 할 경우에 예를 들면 a하고 라지 a가 스몰 a가 똑같다. 자, 예를 들면 1로 똑같다 그러면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3.9 곱하기 1이니까 5.2에서 3.9를 뺀 만큼만 약질량이 계산된다라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자, 이 방호 대상물에 벽이 있게 되면 소화약제를 뿌렸어. 그럼 어디 달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산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라지 스몰 a가 없다. 그러면 약제를 뿌렸는데 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산치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점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A 값하고 라지 A 값하고 스몰 A 값을 문제에서 줬습니다. 문제에서. 자, 문제 보게 되면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 이게 이제 스몰 a가 되죠. 이게 스몰 a가 된다. 자, 그러면 스몰 a가 이제 얘가 이제 20이지. 20스퀘어미터고 20스퀘어미터. 자, 그다음에 이제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 자, 그러면 라지 a지, 라지 a. 방호 공간에 요게 얼마야? 50스퀘어미터지. 50스퀘어미터.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5.2 빼기 이제 3.9에다가 50분의 이제 2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큐값 방호 공간 1제곱미터당 방호 공간 1큐빅미터당 이제 약재량이 나오겠지. 약재량.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고, 자, 요거 계산해서 이제 나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V 있죠, V. 네, V. V는 이제 실제적인 방호 공간의 최적. V는 이제 방호 공간의 최적이 되겠다. 여기도 문제가 전화왔으니까.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이 이제 30큐빅미터지. 자, 요거는 방호 공간의 최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방호 공간의 최적이다. 최적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30 큐빅미터가 되겠다. 30. 자, 그 다음에 K는 이제 할증률이야, 할증률. 할증률, 안전율이라고 보면 돼. K 값이 얼마 줬어? 네. 자, 1.1이다. 요거는 이제 할증 개수다, 할증 개수. 또는 뭐 여유율, 또는 이제 할증 개수. 네. 할증 개수라고도 하고, 우리 문제처럼, 여유율이라고도 된다. 네. 자, 요렇게, QVK로 한 번에 풀어도 되고, 자, 여기 여기에다가 미리 곱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K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요 K를 빼도 돼. 상관없어. 예. 한 번에 이제 QVK로 계산하나, 여기에다가 이제, 빼고, 여기 방호 공간 1큐빅미터당에다가 이제, 할증률 줘서 방호 공간 최적을 곱해도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면 되겠다. 자, 이렇게 풀면은 이제, 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20이 나옵니다. 120.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가번.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크식 창고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 수평거리. 자, 헤드 수평거리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되지. 헤드 수평거리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야? 이제 레크식 창고에서 특수가연물이지. 네, 특수가연물인데, 여기는 이제, 레크식 창고다. 레크식 창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레크식 창고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레크식 창고가 있고, 일반 가연물을 저장하는 이제, 레크식 창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이제
헤드 거리가 화재가 아직 높기 때문에 헤드 거리가 작죠. 그래서 특수 가유물 같은 것은 이제 1.7m고 레크식 창고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레크식 창고 같은 것은 2.5지. 2.5m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7m는 특수 가연물 말고, 우리 이제 그 무대부, 극장에 무대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무대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 1.7m가 되죠. 1.7m. 자,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 얼마? 네. 3.2m. 3.2m다. 자, 그 다음에 내화구조가 있죠. 내화구조. 자, 내화구조가 있습니다. 내화구조는 이제 수평거리가 2.3m지. 2.3m다. 자, 이 밖에 이외의 것, 그 밖의 것이죠. 네. 그 밖의 것은 이제 2.1m다. 2.1m. 자, 요거는 이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특수 가연물이기 때문에 가번에 이제 1.7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 3층에 위치하고 있다. 3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피난기구는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환자를 생각 안 했죠, 환자. 그래서 환자가 실제적으로 피난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풀으면 된다 했습니다. 자, 가번 피난 사다리. 환자가 사다리 타기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왕관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환자가 왕관기 타기도 힘들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풀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공기안전 매트. 공기안전 매트는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환자들 더 뛰어내면 더 다리가 부러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라번, 구조대. 자, 구조대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입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피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이 4개일 때 선택 밸브는 몇 개 설치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든 뭐 우리가 소방 설비든 할로겐 화합물, 청정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등 간에 이렇게 방호구역이 있으면 선택 밸브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 선택 밸브는 이제 방호구역마다 반드시 선택 밸브를 1개씩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방호구역마다. 자, 이 방호구역마다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이지. 전역 방출 방식일 때 방호구역마다 이렇게 이제 선택 밸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호 대상물마다. 다음에 이제 방호 대상물마다. 자, 방호 대상물마다는 어떻게? 요거는 이제 방출 방식이 이제 국소 방출 방식. 요거는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일 때는 이제 방호 대상물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호 구역마다는 이제 밀폐된 실에다가 소화약제를 방사해서 이렇게 이제 실 전체를 이제 소화하는 것이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은 이제 하나의 방호 대상물마다 이제 필요한 장소에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방호 대상물마다는 이제 국소 방출 방식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호 구역 또는 이제 방호 대상물마다 선택 밸브를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 밸브는 4개를 설치해야 되죠. 4개.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된 주차장 바닥에 집수관 소화 피트 중 기름 분리 장치는 몇 미터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배수 설비인데 이게 좀 시험이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배수 설비 기준이죠. 자, 배수 설비 기준.
자, 여기는 지금 그 기름 분리 장치, 집수관의 소화 피트, 소화 피트가 나왔는데, 이제, 소화 피트, 기름 분리 장치죠. 자, 기름 분리 장치는 이제, 40m마다 이제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40m마다 이제 반드시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같이 요거 하나만 달랑 암기하면 또 그렇으니까 요거 배수 설비 기준 숫자가 나온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2개 더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경계턱을 줘야 돼요. 경계턱. 자, 경계턱. 자, 경계턱 높이는 얼마? 10cm. 10cm의 경계턱을 준다. 자, 이렇게 실이 있으면 경계턱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경사를 줘야지, 경사. 경사를 주는데, 이제 배수구를 향해서 이렇게 경사를 주는데, 이 경사 9배가 얼마? 100분의 2죠. 100분의 2. 100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배수구를 향해서 이제 100분의 2의 기울기를 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배수 설비 기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100분의 2인데 또 어떤 때는 이제 50분의 1로 나올 때도 있어요. 50분의 1도 나올 때도 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집수관의 소화 피트이기 때문에 40m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된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분말 소화 설비 배관 방법 중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 몇 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분말 소화 설비의 이제 배관은 일반적으로 이제 강관을 사용하죠. 강관. 예. 강관을 사용하는데 이제 아연 도금된 이제 배관용 탄소 강관을 씁니다. 배관용 탄소 강관. 배관용 탄소 강관을 쓰는데 동관을 쓴다. 동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동관은 이제 얼마? 예.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죠. 동관은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의 이제 1.5배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고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압식 이제 그 분말 소음을 쓰는데 추가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압식 분말 설비를 사용을 하고 이때 이제 온도 상온에서 20도씨죠. 자, 20도씨에서 압력이 이 추가압식의 저장 압력이 2.5 메가파스칼에서 이제 4.2 메가파스칼 이 범위가 되게 되면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추가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압식이면서 2.5 메가파스칼에서 4.2 메가파스칼 이 범위는 이제 강관을 쓰는데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배관용 탄소 강관. 자, 이거는 이제 영어 기호로 하게 되면 이제 SPPS가 됩니다. 스틸 프레셔 파이프 서비스에서 이제 SPPS를 쓰면서 스케줄 번호는 이제 스케줄 넘버 40짜리 스케줄 넘버 40짜리를 써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말 소화 설비는 배관은 일반적으로는 아연 도금된 강관, 이제 배관용 탄소 강관을 쓰는데 추가압식이면서 그때 사용 압력이 2.5에서 4.2 메가파스칼인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쓰는데 스케줄 40짜리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동관은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의 이제 1.5배 이상의 압력이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6번의 답은 이제 4번 1.5가 되겠습니다. 1.5.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헤드 설치 장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제의 장소를 선택하면 되죠. 자, 헤드 설치 제의 장소다. 제의.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소화약제가 물이잖아요. 자, 소화약제가 이제 물이기 때문에 이제 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유발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에 이제 물로 인해서 피해가 유발되는 장소는 이제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또는 이제 어떻습니까? 물과 극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소는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제 설치할 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데 수술실 같은데 사람이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 같은 수술을 하다 보면 전기장치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술실이나 응급실 같은 데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런데 그 철을 막 녹이는데 이런 데 있죠.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물을 뿌려봐야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실이나 이런 통신기기실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을 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설치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숫자가 있는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천장과 있죠. 천장과 이제 그 반자가 있는데 천장과 반자 사이에 요 두 개 다 이제 뭡니까? 두 개 다 불연재료일 경우에 두 개 다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이제 2m 미만이지 2.0m 미만에는 이제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장과 반자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한 개만 불연재료 된 경우도 있겠죠. 한 개만. 천장은 불연재료 돼 있고, 그다음 반자가 불연재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과 반자 중에서 한 개만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1.0m 미만에는 이제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 이외의 것, 불연재료 이제 이외의 것에 이제 설치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난연이나 이런 이런 재료 설치된 경우에는 이제 0.5m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보시면은 뭐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천장과 반자 두 개 불연재 2.0m 미만, 그 다음에 한쪽 1m, 두 개 다 아니다 0.5m, 21 0.5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게 되면 병원의 응급처치실. 자, 여기는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거실. 거실은 반드시 헤드를 설치해야 되죠. 나번이 답입니다. 자, 다번에 보게 되면 전자기기실이 있고, 나를 보면 통신기기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다. 제의 장소가 되겠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이제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중 호스릴 포소화 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 소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호스릴 포소화 설비에 이제 일정한 장소에 이제 호스릴 포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자, 지문을 보게 되면 가번이 있습니다. 지상 1층으로서 방화 구획되거나 지붕이 있는 부분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호스릴 포소화 설비 같은 것은 지붕이 이제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게 되면 지상 1층으로서 방화 구획되거나 이 부분은 맞는데 지붕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지붕이 없는 부분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다음 나번 5기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 면적이 당해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20% 이상인 부분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5기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까지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고 또는 주차장 면적에 그 개구율이 이제 되는데, 법의 기준상으로 보게 되면 15% 이상입니다. 15% 이상. 15% 이상이다. 자, 이 문제 지문상으로 보게 되면 15%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 나번도 맞습니다, 원래. 요거는 문제 출제 오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자, 문제 중에서 호수를 포화 소화 설비의 기준으로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맞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호수를 포화 소화 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15% 이상이니까 당연히 대상이 되죠.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출제 오류다. 이렇게 여러분만 그것만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답이 아닌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15% 이상입니다. 자, 문제 오류는 있다. 자, 답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스퀘어미터 미만인 항공기 경납고. 자,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을 보게 되면 이제 완전 개방된 이제 옥상 주차장이다. 개방된 지붕 이런 곳, 그 다음에 이제 개방된 옥상 주차장 이런 곳은 이제 호수를 포소화 설비를 이제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번의 문제는 좀 오류성은 있지만 완벽한 답이 라번이 있기 때문에 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 방연 풍속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특별필요한 계단실이죠.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한 이제 재현 설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국가화재안전 기준을 보게 되면 재현 설비가 있고 특별필요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한 이제 재현 설비가 이제 두 개 있죠, 두 개.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 재현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특별필요한 계단실 및 이제 부속실 재현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방향 풍속이 나오는데, 자, 방향 풍속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특별필요한 계단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계단입니다. 계단이고, 자, 여기에 이제 뭐 복도 또는 이제 거실이 있어요. 또는 5월 이제 거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계단을 통하는데 이제 문을 두 번 열고 계단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특별필요한 계단이죠. 특별필요한 계단. 예. 자, 특별필요한 계단이라는 것은 계단실까지 가는데 이제 문을 두 개 열고 가야 된다. 문을 두 개. 하나 열고,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두 개. 이게 중간에 이제 이게 이제 전실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부속실이라고 합니다. 부속실. 예, 부속실. 전실이라고 하고, 또 부속실이라 한다. 그래서 전실 또는 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계단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특별피난 계단이랍니다. 특별피난 계단. 자, 그런데, 자, 방연풍속이라는 것은, 자, 여기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연기가 이제 개구부가 예를 들면 열려있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연기가 가서, 여기 문도 열려있으면은 어떻게, 계단실로도 이제 연기가 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단실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단실로 연기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재현 설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요 거실로, 부속실로 이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급기를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기를 이제 양압으로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양압을 시킬 때 바람이 나가는 그 풍속이 바로 방연풍속입니다. 방연풍속.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압력이 약하게 되면 여기하고 거의 등압으로 상태하게 되면 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줘서 여기에서 통과되는 그 풍속이 바로
방연풍속입니다. 방연풍속.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또는 이제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0.5m/s가 되겠습니다. 0.5m/s.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방연풍속은 이제 0.5m/s하고 0.7m/s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있는데, 자,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0.5m/s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소화 설비 중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옥내 소화전 설비. 자, 비상전원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옥내 소화전에는 비상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스프링클러 설비.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반드시 비상전원이 있어야 되죠. 자, 다번을 보게 되면 이제 연결 살수 설비가 있습니다. 자, 연결 살수 설비는 우리가 이제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결 살수 설비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소화 시설이 아니고 뭡니까? 네,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상전원이 이제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 자, 이 포소화 설비도 마찬가지 이제 반드시 이제 비상전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